네, 시청자 여러분, 국물 없는 기자회로 이제 모시게 됐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시는 두 분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정상근 기자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 민동기 기자 어서 오시고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자, 1월에 두 번째 방송이 되겠습니다. 네. 추석이 아니라 이제 설날. 괜찮으세요, 근데? 개념 없이 삽니다. 네, 개념 없이 삽니다. 네. 아니, 왜 이렇게 되게 엄청 피곤해 보이시죠, 이렇게? 피곤합니다. 네. 네. 너무 피곤한 날들을 보내고 있어요. 어제는 또 일요일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1년 365일 24시간 돌아갑니다, 진짜. 일요일엔 또 설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것도 뼈를 깎는 고통입니다, 나름대로. 멸공의 횃불을 불렀습니까? 멸공의 횃불을 부를 일은 없고. 네. 저는 멸치를 아주 싫어합니다. 제가 굉장히 쪼잔한 사람인데. 네. 안에 굉장히 놀란 게 하나 있습니다. 사람이 굉장히 좀 후덕해 보이고, 또 좀 너그럽고, 그럴 줄 알았는데, 결혼하고 나서 진짜 깼던 게 뭐냐. 네. 다른 무엇보다도 국물을 냈는데 거의 멸치가 보였다고 대노하는 거. 대노하는 거. 그걸 굉장히 많은 국물에 멸치가 들어가지 않나요? 근데? 거의 다 들어가요. 그런데도 네. 보이면 안 돼. 멸치가. 보이면 안 돼. 건져내야 되는구나. 건져내야 돼. 나 몰래 해야 돼. 멸치를 내려면. 나 몰래 해야지. 네. 갑자기 은빛이 둥둥 뜬다든지 이러면은 대노합니다. 먹다가 팍 수저를 놓고 일어서서 나가요. 네. 난 재수 씨를 지지합니다. 그래요? 이런 인간이 다 있나라는 생각도 들었었는데 저는 용납 못합니다. 네. 네. 안 먹고 말지 그거는 있을 수 없는. 근데 이렇게 특별하게 멸치를 이렇게 싫어하시는 이유가 있나요? 이거 어제서 멸치에 대한 안 좋은 추억이 있었나 봐요. 과거의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멸치는 용납하지 않습니다. 근데 또 이제 잔멸치는 또 네. 은근히 멸치라는 느낌이 또 안 드니까 그건 또 잔멸치는 그거는 볶아 먹어도 맛있고요. 그렇지. 고추장에 찍어 먹어도 맛있고. 그러나 유성영 군은 그 잔멸치로 국물을 내시겠다고. 참 그거 요리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그 쉽지 않은데. 아주 치사하게 이럴 데가 없다. 치졸하다. 이런 비난을 받았습니다. 예. 자, 그래요. 용감하다는 댓글이 좀 또 보입니다. 네. 이러고 어떻게 같이 사느냐. 예. 그렇죠. 예. 우리 강철님도 나도 멸치 보이면 수저 놓는 수준입니다. 이런 것도 있군요. 제이님께서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하셨습니다. 멸치 감수성이 바닥이군. 그렇지. 예. 그 정용진이는 콩이 싫다고 그랬는데 저는 멸치가 싫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힘차게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물 없는 기자회. 그나저나 또 기쁜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저 김용민이가 지난주에 또 언론중재위 가서 대승을 했습니다. 네네. 네, 그래요. 그러니까 앞으로 저 김용민에 관련한 특히 SNS 코멘트를 갖고 기사를 쓸 때는 문의는 한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의는. 제가 성실히 답해드릴 테니까 만약 답을 안 한다. 멋대로 써도 돼. 근데 그거 갖고 치사하게 언론중재위에 걸고 그러진 않겠습니다. 그러나 나한테 정확한 진위도 파악하지 않고 지멋대로 기사 쓰면은 정말 피곤할 겁니다. 저는 그냥 정정보도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배상을 받아요. 정정보도를 안 해도 좋아. 그러나 이건 내놔야 돼. 지난주 대승한 건 어디입니까? 기사 쓴 기자까지 와가지고 사죄하는데. 네. 참 못할 일이더라고. 내가 사실 그 기자가 미워서 그런 건 아니었거든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있습니다. 예. 3대1, 2는 아닙니다. 네. 1대1도 아니고. 예. 그래요. 제가 어디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네. 아니, 진짜 기자들이 요즘 제가 거기 가서 왜요? G프로그 킴님께서 멸치 국물 없는 기자회라고. 그래요. 이름 바꿉시다. 멸치 국물 없는 기자회. 저기 위에 로고를 멸치로 바꾸시죠. 멸치를 바꿔주세요. 다음 주에 멸치를 꼭 넣어주세요. 네. 멸치는 제가 진짜 극혐합니다. 멸치는 웬만하면은 넣지 말아주시고. 하여간 지난주 이야기는 이따 우리 민동기 기자님 설명하신 다음에 그다음 제가 저 중간에 한번 슬쩍 제 입장을 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만 하여간 정정 보도는 물론이고 심지어 배상도 150만 원을 받아냈어요. 예. 언론중재위. 상당히 세네요. 예, 중재위에서 그 정도면 진짜 100% 완승입니다. 또 그건 아무나 가서 받아낼 수 있는 150만 원이 아닙니다. 네. 김용민이가 얼마나 또 이빨을 잘 털었는지. 이 150만 원이 나올 줄 알았으면 변호사분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요. 지난번에 모 매체 같은 경우에 내가 도저히 갈 시간이 안 돼가지고 변호사를 보내서 결국 30만 원 받아냈습니다. 그거는 좀 간단한 사안이었어. 내가 열린문감 TV에 소유주라는 식으로 얘기한 거. 분명히 몇 차례에 걸쳐서 고치라고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받고 가지고 끝까지 갔어요.
근데 이제 30만 원을 받아냈는데 변호사를 대신 보내가지고 변호사 비용 50만 원을 대는 바람에 20만 원 손해. 네, 결과적으로 제가 손해를 좀 봤습니다만 네.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께 좀 팁을 드리자면은 너무나 명백한 가짜, 특히 확인을 안 한 채 쓴 기사 있죠. 요거는 받아낼 수 있습니다. 제가 뭐 꿀팁을 알려드립니다. 너무나 명백한 가짜. 이거는 기자가 정말 부주의했거나 혹은 뭐 사실 확인을 하지 않아서 발생한 요거는 사실 달랐는 대로 다 받아낼 수 있습니다. 근데 너무 무리하게 받으면 안 돼. 그렇죠. 뭐 1,000만 원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그거 진짜 안 되죠. 예, 적정한 선에서는 이제 합의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라도 저는 우리 언론계에 이런 복붙형 기사에 경종을 울리고 싶었습니다. 굉장히 좋은 취지입니다. 네. 그 이따가 좀 소상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네네네. 우리 민동기 기자님부터 오늘 이야기 말씀해 주시죠. 멸공의 횃불하고 우리 또 윤석열 후보 얘기를 잠깐 해야 될 것 같아요. 멸공. 아니 일단 뭐 정영진 신세계 부회장이 뭐 인스타그램에 글을 올리고 야, 이거 잘해야 돼. 정이용진. 정영진이라고 있고 그 장용진도 있어요. 장용진. 네. 아니, 장용진 형은 이제 부인께서 네. 해명의 글을 올리셨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거 아니에요. 뭐 불륜이었다, 뭐 장용진 기자가 아내를 때렸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는데 모두 부인했습니다. 장용진 기자의 부인이 모두 부인했어요. 당사자가 그렇게 얘기를 했으니 피해 당사자로 지목된 분이 그렇게 이야기했으니 저희는 믿을 수밖에요. 하여튼 뭐 장용진 기자는 그렇게 해명이 됐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장용진 기자 부인이 자신에 대한 폭행 또는 장 기자의 불륜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자, 그래서 정용진 부회장이 멸공 관련해 이제 불을 지피지 않았습니까? 근데 저는 그러거나 말거나 솔직히 정용진 부회장은 예전부터 인스타그램이라든가 SNS에 올리는 글을 보면은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실 테지만 관종인가? 한겨레 칼럼도 관종의 횃불이라고 그런 칼럼을 쓰긴 썼더라고요. 관종의 횃불. 관종의 횃불. 근데 전 이런 거 굉장히 기분 나쁘잖아. 요 언론중재위에 제소해도 소용없습니다. 이런 건 소용없습니다. 그거는 네. 사실에 관한 것이 아니고 의견 표명 아닙니까? 그리고 의견 표명이라 하더라도 정용진 부회장이 지금까지 SNS에 썼던 그런 글을 바탕으로 본인의 의견을 표명한 거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사실 아닌 거여야 해요. 그렇죠. 명백하게. 네. 뭐 예를 들면은 정상근 기자 성이 장씨다. 네. 장상근? 아니 뭐 사실은 이런 거 가지고 사실 언론 중재위로 보통 신청을 하진 않죠. 네. 대신 고쳐주기도 하고. 네. 근데 이제 정상근 기자가 뭐 사기꾼이다. 네. 이러면은 사기꾼이 아닌데 이렇게 사기꾼이라고 하면은 그거는 명예훼손 겸 허위사실 유포가 되기 때문에 째려보고 있는데요? 네, 아직 걸렸나? 예. 아무튼 정용진 부회장이 인스타에서 그런 글을 오래전부터 써왔기 때문에 사실 또 시작됐구나. 이 정도로 이제 생각을 처음에 했었는데 작년 11월에도 아주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근데 다만 이번 거는 처음에 제가 이 인스타그램 논란을 봤을 때 이건 좀 상황이 다르다. 왜냐? 일단 반공이란 얘기는 옛날에 들어봤어도 멸공이라는 단어는 멸공. 야, 이거는 우리 부모님도 정말 오랜만에 듣는 단어라고 합니다. 멸공이라는 단어는 진짜 옛날에 썼던 사용됐던 단어거든요. 네. 멸공이 언제 가장 많이 쓰였냐면은 한국전쟁 직후. 맞습니다. 그렇죠. 네. 그 이전에는 뭐 거의 안 쓰였어요. 근데 이분은 정영진 부회장은 자본가잖아요. 경영진이고. 물론 이마트가 중국에서 철수를 하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신세계 그룹 자체가 중국과의 그 교류에 있어서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런 거를 이렇게 써도 되나? 야, 이거 나중에 이 중국과의 무역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문제가 생기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런 부분을 염두에 뒀기 때문에 갑자기 시진핑 주석 사진을 올렸다가 갑자기 태세 전환을 하지 않습니까? 북한 김정은으로. 난 그런 측면이 가감이 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어찌됐든 그러거나 말거나 또 시작이 됐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여기에 윤석열 후보가 가세를 하지 않습니까? 제가 멸공이라는 말이 언제 많이 쓰였나를 어떤 척도로 분류해냈는지 아십니까? 뉴스 라이브러리라고 네이버 가서 멸공을 쳤어요. 멸공을 쳤는데 75년에 한 137회 쓰인 이후로는 그 이듬해부터는 뭐 50회, 40회 하더니 90년대는 한 자릿수. 그러니까 경향신문, 한겨레, 조선일보, 동아일보, 매일경제 이 5개 일간지가 여기 들어와 있잖아요. 5개 일간지에서 1990년대에는 그 5개 일간지에서 멸공이라는 표현이 들어간 기사가 1년에 5건 이내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거의 안 쓰였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김용민 PD나 나나 초등학교 때 방공 웅병대, 그렇지. 방공 포스터 이런 거 학교에서 하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도 반공이었지. 나는 어렸을 때 멸공이라는 얘기 거의 안 들어봤거든요. 멸공. 저는 뭐 군대 있을 때 빼고는 거의 들은 적이 없어요. 군대에서도 멸공이란 말 잘 안 쓰고 멸공의 횃불을 멸공의 횃불이라는 군가 70년대 만든 그 군가 정도는 불렀죠. 근데 나는 그 노래 참 좋아했었어요. 멜로디가 좋았어. 멸공의 횃불 아래 아름다운 이 강산에 지키는 우리. 그래도 싫어나. 아니 정용진이는 그 노래 알까? 군대 안 갔잖아요. 군대를 갔었어야 몰라. 텐데. 아니 무슨 뭐 음악 FM에서 그 노래를 누가 신청하거나 틀어주거나 그런 일은 없잖아요. 아니 나 같은 방위도 훈련소에서 그 멸공의 횃불을 언제 불러? 그렇지. 새벽에 뛸 때 부르잖아. 그래서 나는 그 기억이 싫거든. 근데 아무튼 정용진 부회장이 거기까지 한 거는 뭐 관종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러려니 했는데 윤석열 후보가 이거를 받았지 않습니까? 근데 나는 오케이 받은 것까지 좋아. 근데 받고 나서 아니 이걸 가지고 지금 정치권이 무슨 저기 나경원 전 의원도 받고 이게 이런 식으로 논란이 확산이 되니까 기자들이 묻잖아요. 그렇지. 근데 난 윤석열 후보가 정용진 부회장처럼 멸공을 주장을 하든가. 아니 제가 평소에 뭐 육수를 아침에 몇 끓이고 그래서 뭐 저 자주 가는 데가 이런 식으로 해명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사실과 다르다는 거는 이미 충분히 검증이 된 부분입니다. 거짓말했어요. 거짓말을 했어요. 집에서 가까웠기 때문에 거기 갔다 했는데 윤석열 후보 사는데 지하에 마트가 있습니다. 그게 홈플러스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국물 내는데 많이 쓴다라고 했는데 볶음용 멸치 샀죠. 그렇지. 조림용. 볶음용이 아니라 조림용. 그리고 예전에 KBS 최경영 기자가 지금은 이사를 갔는데 그 동네 근방에서 살았대요. 그래서 그 동네 근방, 윤석열 후보의 집 동네에 마트가 어디 있는지 그 지하에도 있고 근방에도 몇 개가 있답니다. 그래서 동네를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최경영 기자가 오늘 아침에 딱 그러더라고. 굳이 동작동까지 갈 이유가 전혀 없다. 4km인가 그건 의도된 거다. 뭔가 메시지를 전하려고 간 것이다. 일부러 이마트 간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아니 그것도 있지만은 거기가 이수점이라고 하더라고. 맞습니다. 이수점. 저 서울신문에 나온 거 보니까 이수동 누구 지역구입니까? 나경원 전 의원의 지역구. 나경원도 거기 갔단 말이에요. 그렇죠. 혹시 두 사람이 한 군데서 촬영한 게 아닌가? 비슷한 시간에. 그런 의심을 할 수가 또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거를 굳이. 아니, 나도 처음에 왜 거기 윤석열 선대위에서 그 사진을 찍어서 언론에 그걸 언론에 풀한 데가 거기야. 언론에 뿌렸어요. 근데 내가 보니까 대부분 그냥 뭐 한 마트점에 사고 있는데 어떤 언론은 동작동 이수점이라고 썼어요. 그럼 거기 나경원 전 의원 지역구고 나경원 전 의원도 이마트로 갔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저도 비슷하게 김용민 PD랑 약간 의심을 했거든. 뭐지? 이거 선대위 차원에서 기획한 건가? 나는 이런 합리적인 의심을 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고. 아무튼 그런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기자들이 물었을 때 무슨 뭐 육수를 내느니 이건 저는 거짓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AI 윤석열이 영상 나온 게 있잖아요. 그 영상 다운로드 받아봤습니까? 다운로드 받았을 때 파일명이 뭔지 알아요? YJ/러브즈예요. 정용진 부회장의 인스타그램 아이디가 YJ/러브즈입니다. 뭘 얘기하는 겁니까 이게? 완벽하게 저는 의도된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니 근데 이게 말이죠. 이렇게 해서 대체 그들이 얻을 수 있는 이해가 안 가요. 이게 뭔가 난 너무 궁금해요. 그게 이거 지금 재밌다고 한 건가? 라는 생각 들어요. 전혀 재밌지도 않을 뿐더러 아니 이 뻘짓을 왜 하냐 이거예요. 다 참 왜 그런지 아십니까? 왜 그래요? 정신을 못 차렸기 때문에. 정신을 못 차려서. 아니 근데 지금 사실 제가 아침에도 방송에서 얘기했습니다마는 윤석열은 만인의 웃음거리가 됐어요. 지난번 연말 연초에 벌어진 일들. 뭐 부인의 그 사과 기자회견부터 시작해서 최근까지 이준석, 김종인과의 갈등 문제도 있었고요. 지금은 사실 점수를 딸 때 아닙니까? 그렇죠. 신임을 얻을 때예요. 이따위 뭐 풍자, 개그 이걸 할 여지가 전혀 없어. 왜 이런 걸 하지? 그리고 정용진 내가 봤을 때 윤석열, 나경원 등에 의해서 피해를 입은. 자기는 그냥 하던 대로 그냥 인스타그램에 장난을 올렸는데 이걸 정치권에서 받아주다 보니까 너무 심각해졌어요. 오늘 시총에서 2천억이 빠지고 마감할 때 7%가 빠졌거든요. 근데 주식이. 그거를 계산을 해보면 시가총액으로 한 1,600억에서
그 사이라고 그러더라고요. 1600억대라고 지금 얘기를 하던데 이게 지금 정용진 부회장이 오너니까 이게 그냥 넘어가는 거지. 만약에 신세계에서 고위 임원이라든가 이런 사람이 이런 발언으로 만약에 시가총액이 7%가 하락을 하고 1,몇백억대가 우르르 떨어졌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사람 날라갑니다. 안 그러겠어요? 아니 그 다른 나라 특히 선진국에서 이런 CEO가 이런 식의 그 해사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예 목을 날려요. 근데 한국에서는 이런 뭐 말도 안 되는 재벌 문화 때문에 감히 뭐 정용진의 그 지위를 흔들 수는 없겠지만은 오늘 또 정용진이가 또 인스타그램에서 뭐 나름대로 또 뭐 해명 비슷하게 뭐 투정 비슷하게 또 얘기했던데 쫄리긴 쫄리는 모양이네. 이럴 때는 좀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2천억? 그래 필요 없어. 내 소신을 지키기 위해서 2천억 날아가는 거 뭐 어때? 이렇게 나왔어야 했는데 근데 자기는 크게 문제가 없지만 주주들 그렇죠. 투자자들이 문제인 거죠. 네. 그럼 오너 리스크가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재벌들이 말이죠. 당당할 여지가 없습니다. 온갖 특혜와 편법으로 그렇게 해서 한국 경제를 천민자본주의로 만든 주역들 아닙니까? 그렇죠. 게다가 정용진은 3대 세습이에요. 아버지, 또 어머니 이명희, 그리고 아들 정용진 3대 세습이야. 3대 세습이면서 북한 공산당이 싫어요를 지금 이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누가 누구를 욕을 해? 그 얘기 들으니까 갑자기 공산당이 싫어지네. 그래서 이제 진짜 3대 세습과 관련해서 한번 내일 제가 하는 방송에 클립으로 그걸 준비를 했는데 너무 기가 막힌 게 북한 3대 세습을 막 비난하고 화형식까지 벌이는 북한 지도자들 화형식까지 벌이는 리포트를 채널A가 하더라고. 너무 그것도 웃기는 일 아닙니까? 거기 4대 세습이니까. 4대 세습이야. 그러니까 3대 세습이 그 정도 갖고 지금 너희가 자랑해? 뭐 이런 겁니까? 4대 세습을 하고 있는 동네가 지금 3대 세습을 비난하고 자빠졌어요. 거기 가서 4대 세습 얘기했다가 내가 거기에 나가서 얘기했었지. 채널A에 한번 출연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2013년 봄이었는데 네. 정봉주 전 의원이 나가라고 해서 나갔지. 나가가지고 나는 뭐 그냥 내가 뭐 거기서 돋보리 할 생각은 추호도 없었던 거고 네. 해주고 싶은 말은 딱 하나였어요. 나는 북한 싫어한다. 3대 세습. 이거 잘못된 것이다. 그때 진행자가 누구였죠? 박종진. 근데 그래서 막 거기서 근데 우리 언론 중에도 이 3대 세습 정도가 아니라 4대 세습 그 얘기를 했던 것 같아. 네, 맞아요. 네. 그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박종진이 그렇죠. 아직 4대 세습은 대한민국이 하나거든요. 아니 그리고 윤석열 후보도 나중에 이걸 또 얘기를 하면서 표현의 자유 또 얘기하고 헌법 얘기하더라고. 근데 대한민국에서 지금 공산주의 뭐 비판 못하는 나라도 아니고 열공이라는 단어를 스스럼 없이 얘기하고 심지어 현직 대통령을 보고도 공산주의자라고 얘기하는 그런 나라인데 무슨 표현의 자유 얘기를 해요. 표현의 자유 소리 같은. 네? 아니 뭐 하고 싶은 말이 뭔가 다 하고 있잖아. 네. 다 하고 있잖아. 심지어 법원에서는 문재인은 간첩이다. 이것도 다 무죄로 나와요. 무죄로 났어요. 다 네. 하고 싶은 대로 다 이들 멋대로 하세요. 누가 뭐라고 네. 합니까? 그러니까 정용진 씨 인스타를 삭제한 뭐 페이스북 그룹에 뭐라고 하는 건지 아니면은 아니 그걸 뭐 저기 현 정부가 삭제를 했습니까? 그 축구부한테 가서 따지라고. 아니 뭐 그 가서 진짜 그냥 쇼핑을 한 건지 메시지도 지금 얘기할 때마다 전혀 다르고 엉망진창입니다. 어처구니 없습니다 정말. 아니 정말 우리나라 재벌들 정말 문제가 많아요. 온갖 편법과 특혜로 오늘 그 자리까지 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여기엔 수많은 노동자들의 피눈물이 깃든 거예요. 또 게다가 노동자들은 또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 정말 눈물겨운 투쟁도 많이 벌였고요. 니네 그 재벌들 먹여 살리려고 그렇게 부자로 만들어 주려고 그렇게 고생한 분들이야 이분들이. 그리고 오늘의 그 대한민국이 문화선진국 그래서 세계 속의 대한민국이 된 건데 여기에는 치열한 민주화 투쟁. 민주화 투쟁이 있어야 사실은 이 사회가 창의성이 풍부하고 또 나름대로 어떤 인권 감수성도 높아지면서 국민들의 상상력과 창의력도 넘쳐나고 교육 수준도 높아지고 그렇게 된다고요. 그렇죠. 그 모든 국민들, 뭐 보수든 진보든 그 국민들의 그런 노력과 열정 이런 것들이 결합돼서 오늘의 대한민국이 만들어진 것이고 거기에 편법과 특혜로 너희들이 그렇게 해서 재벌이 된 겁니다. 그럼 고마워할 줄 알고 입 닥치고 있어야지. 아니 정용진 다른 재벌들은 뭐 입이 없어서 타자칠 손이 없어서 가만히 있나? 나름대로 염치가 있기 때문에 닥치고 있는 거야. 본인 혼자 잘나가지고 무슨 멸공운운하고 자빠졌어. 근데 진짜 발음을 정확히 해야겠다. 왜? 정영진.
정영진으로 들었어요. 지금 정영진인지 정용진. 네, 정영진 씨 아마 아이디가 비슷할 거예요. YJ 러브. 아, 진짜로? 굉장히 러브가 중요한 분입니다. 네. YJ 러브. 아, YJ들은 다 이렇게 자기 자랑이 참, 네, YJ 러브 2가 아닐까. 아무튼. 네. 정용진이 먼저 선점을 했으니까. 네. 근데 정말 우리 사회에 대한 부채감을 가져야 돼요. 우리 사회의 이 재벌들, 돈 좀 있다는 놈들 말이야. 노동자들, 서민들 이렇게 그분들 없으면 너희들이 있었겠니? 그렇지. 그러니까. 아니 그렇잖아요. 솔직히 얘기해서. 그리고 네가 사업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네가 어떻게 해서 돈을 벌어요? 모든 국민을 상대로 사업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 국민들 중에는 네가 조롱하는 좌파, 그것도 우리나라 극우 세력들이 보기에는 뭐 다 같이 다 공산주의자로 보이잖아요. 그런 사람들도 있는 거야. 그래 이제 앞으로 그런 사람들의 외면을 한번 당해봐. 오늘도 뭐 어마어마하게 또 국민들이 평소 가던 스타벅스를 끊었을 거예요. 나는 이제 그 예전에 스타벅스 카드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거를 했다가 제가 스타벅스에 안 간 지가 한 몇 달 돼서 이 파문이 있고 나서 저는 이제 스타벅스라고 하지 않고 멸공다방으로 이제 부르기로 했는데 멸공다방 카드에 잔액이 얼마 남았나 봤더니 무려 7,500원이나 남았어요. 근데 이 빌어먹을 정용진 부회장 때문에 그 7,500원을 사용하지 못한다는 거 아닙니까? 멸공다방을 내가 안 가기로 했기 때문에. 그건 이미 산 거 아니에요? 샀지. 근데 그거를 가서 써야 될 거 아니야, 멸공다방 가서. 그러니까 이미 돈은 지불했고, 그거를 써야 원더라도 빨리 하는. 이미 돈은 7,500원 어떡할 거야! 지금 저 가로세로 연구소가 지금 신세계가 저기 있잖아요. 그 프로야구단. 네. 뭐지? SSG. 랜더스입니까? 네, 랜더스. 네. 그 유니폼을 입고 지금 방송하네? 강용석이하고 김세희가. 예. 왜 그런 이상한 근데 방송을 얘네들한테 내가 한마디만 해줄게요. 야, 너희들 자꾸 그러면은 그런 식으로 정용진 두둔하면은 연맥이는 거지. 정용진 연맥이는 거야. 정신 차려. 완전 도움 안 되는 거죠. 아니 이러면은 가세현 마트, 가세현 다방이 된다고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은. 지금 국민의힘 전직 의원들도 부담스러운데 가세현까지 가세해서 그래요. 아니 뭐 그렇게 열심히들 하세요. 아니, 그러면 이제 한 번에 똑같은 거 만드는 거죠. 뭐. 가세현하고. 우리 국민들이 한번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재벌들이 너무 기고만장해가지고 지들 멋대로 하고 있는데 표현의 자유 운운하고 있는데 야, 나 정말 참 어처구니가 없어서 표현의 자유? 표현의 자유라. 이렇게 재벌들이 입 닥치고 있어야 하는데 표현의 자유를 구가하려 한다. 대표적인 예가 있습니다. 뭡니까? 정용진이 처음이 아니에요. 중앙일보 아닙니까? 중앙일보. 홍석현. 그렇죠. 재벌이 뭔가 야부리를 털고 싶어. 그래서 만든 게 중앙일보 아닙니까? 닦아놓고 얘기해서. 그렇잖아요. 야부리 털고 싶어서. 정용진처럼 야부리 털고 싶어서 석현이 형이 먼저 중앙일보. 뭐 그 아버지 홍진기 때부터 이어져 왔습니다만은 재벌들이 언론 갖고 있는 거는 마치 우리 정용진이가 인스타그램에서 멋대로 떠드는 것 같다고 큰 차이가 없다. 보십시오. 재벌 기반의 언론들. 완전히 그 사주의 그 주구가 돼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떠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용진 보면은 정용진은 참 차라리 선량한 면이 있다. 지 인스타그램에서 떠들다 마니까. 예를 들어서 정용진이가 빡쳐가지고 신문을 만들려고 한다. 신세계일보. 뭐 이런 거 만든다. 신문은 요즘은 좀 안 되니까. 보기 딱 좋은 신문이네. SSG TV라는 그런 방송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뭐 그렇게 멋대로 멸공의 횃불 틀고 말이죠. 뭐 그렇게 한다면은 그렇게까지 안 하는 것만 해도 정용진이가 좀 순수한 맛이 있다. 근데 아니 어느 재벌이 자기 얼굴, 자기 이름 드러내놓고 그럽니까? 게다가 또 지금 공산주의 국가인 중국하고 베트남 뭐 북한이 교류가 없으니까 그러다 치더라도 중국하고 베트남에는 우리 저 SSG가 사업 안 합니까? 그러니까. 하여튼 이번에 오너 리스크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좀 제대로 쓴맛을 보여줄 필요가 있어요. 아마 그러면은 다른 재벌들도 까불지 못할 겁니다. 야, 우리 저 용진이 때문에 용진이가 스스로 샘플 케이스가 돼가지고 본보기가 돼가지고 완전히 아작이 나는구나. 한번 보여줄 필요가 있어요. 내일도 한번 큰 주가 하락을 통해서 신세계 앞으로 계속 정용진식으로 나간다면은 국물이 없다. 국물 없는 회장이 될 것이다.
멸치국물. 네. 멸치국물만 있는 그런 신세계가 될 것이다. 우리가 분명히 교훈을 줄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맞죠? 맞습니다. 네. 야, 저 가세현 국민의힘 오늘 뭐 이렇게 정영진에게 호응을 해줬는데 그게 정영진에게 절대 도움이 되지 않았다. 네. 시총에서 2천억이 날아가는 이런 대참사를 만들어냈다. 그러니까 우리 정영진도 그냥 멸공 얘기하면서 현 정부하고 각 세우면서 나름대로 그러면서 이제 자기도 뿌듯할 거 아니야. 나도 그렇죠. 이 시대에 대해서 한마디를 했다. 그런 세상을 바란다면 이재명 찍어라. 용진아, 이재명 찍자, 우리. 이재명이 되면은 뭐 열심히 뭐 인스타그램에 뭘 올려도 문제가 없을 거야. 근데, 야, 너 저기 윤석열이가 빡치면은 국물도 없어요. 윤석열 못 봤어? 인간 백정환이야. 와, 진짜 기적의 논리인데. 그렇잖아요. 와, 나는 저렇게 연결이 될 줄은 예상을 못했는데. 아니, 네, 그래서 국민의힘에도 얘기하고 싶어요. 국민의힘에도. 만약에 윤석열이 집권해봐. 그 국민의힘 가만두겠어요? 지금 자기한테 덤빈 놈들 머릿속에 다 기억하고 있어. 만약에 3월 9일에 윤석열이 됐다고 칩시다. 당선이 됐어요. 그러면 뭐부터 할까요? 국민 대통합?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우선 당을 자기 당으로 만들어야 되잖아. 입당이 지금 6개월밖에 안 됐어요. 그렇잖아요. 정치 입문이 6개월밖에 안 됐어요. 입당은 4개월, 5개월 그렇죠. 되고 있고요. 어떻게 하겠어? 자기 당으로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 뭘 해도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 일단은 자기한테 까불었던 인간들. 김종인은 나갔으니까 그만이고 이준석을 이제 진짜 죽일 거예요. 그리고 홍준표도 죽일 겁니다. 보나 마나예요. 자기 당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국민의힘 정체성을 다 부정하고 완전히 윤석열 당으로 만들어버릴 겁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집권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 세상이 오길 바랍니까? 아니면 그냥 편안하게 야당하면서 또 윤석열의 이런 쿠데타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그렇게 해서 그냥 이지고잉하다가 뭐 현 정부가 일을 못한다 그랬을 때 그냥 막 반대해가지고 작년 4월 7일 보궐선거 때처럼 이렇게 여당 못해가지고 대승하는 그런 어부지리 정치가 낫겠습니까? 후자가 훨씬 편하죠. 이재명 집권하면 국민의힘 못 건듭니다. 안 건드려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국민의힘 관계자분들도 이재명 후보를 꼭 찍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당신들이 살 길이야 그게. 이제 정용진에서 네. 국민의힘으로 넘어왔어. 예. 이러다가 시진핑 주석한테도 이재명 찍으라고. 아니 실제로 국민의힘이 살 길은 지금 저 윤핵관들 빼고 나머지들이 살 길은 이재명 찍는 것밖에 없어요. 아니 근데 다들 지금 윤핵관 되려고 난리던데요? 아니 근데 이준석을 포함해서 지금 묘하게 일단 듣게 되네. 아니 근데 이미 늦었어. 지금도 윤핵관 되려고 애를 쓰는데 늦었어 지금. 예전에 말씀드렸잖아요. 2007년에 연초에 내 아는 분이 이명박 캠프 들어갔는데 지금이라도 좀 함께하자. 이런 제안이 있었어요. 에이 돌았습니까? 왜 이명박한테 줄 섭니까? 야 지금 줄 서면은 영등포역 청와대에서 영등포역까지 지금 줄 서 있어. 빨리 줄 서는 게 낫다. 그랬다고. 그러고 나서 6개월 있다 만났어요. 여름쯤에 만났는데 아 형님 지금 만약에 이명박 캠프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야 지금은 축풍연곡이에요. 축풍연곡이야. 네. 늦었습니다. 여러분 늦었어요. 대선 지금 오늘로 이제 2달이야. 네. 2달 남겨놓고 줄선들 늦었어요. 네. 이재철님께서 선거 캐치프라이즈를 이렇게 제안해 주셨네요. 네. 살려면 이재명. 국민의힘이 살려면 이재명밖에 없어. 이재명 찍는 것밖에 없어. 이재명은 보복 정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 우리 네오레프트님, 김용민 TV는 방송 시간만 정확히 지켜도 시청자가 50% 상승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매기는 건가요? 이 얘기를 돈을 주고 하셨기 때문에 진정성 있게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네. 겸허하게 우리 수용해야 돼요. 새끼라고 하고 10만 원 쏘시면 겸허히 받겠습니다. 네. 새끼 이러고 10만 원 쏘시면 제가 네. 겸허히 수용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가만있어 봐. 내 통장에 그래. 얼마나 맞더라? 100만 원 쏘실 것 같으면 제가 게사료도 먹습니다. 네, 근데 사료 우려하는 거 맛있습니다. 네? 아니에요, 형님. 우리 김용민 닷컴에서 파는 게사료, 고양이 사료를 내가 먹어봤거든. 인간이 못 먹어. 늦죠. 근데 고양이 사료는 먹어봅니까? 케이스 바이 케이스에 좀 다르긴 한데. 저 두 분은 그걸 왜 드시는 건가요? 궁금하잖아. 특히 건식 같은 거는 약간 과자처럼 생겨가지고 살짝 한번 맛을 볼 때도 있습니다. 그런 맛있는 사료도 있는 모양이군요. 예전에 사실 우리 점심에 네. 김용민 브리핑 할 때 점심에 이제 먹방을 하는데 어느 날은 그것만 가져온 거야. 그래서 야 이것도 개 고양이 것도 먹을 수 있나 해가지고 먹었다가 토는 할 수 없고 그냥
물을 먹어버렸습니다. 2,000억이 아니라 2,200억입니까? 오늘 시총에서? 아, 그래요? 뭐 신세계뿐만 아니라 신세계 계열의 다른 회사까지. 계열까지 다 합쳐서 2,200억. 신세계가 살려면은 방법이 없네요. 손을 묶어야 된다. 근데 이걸 못하게 제가 아까 얼핏 우리 그 시청하시는 분이 올린 댓글을 지나가면서 봤는데 정영진이 JTBC에 나와서 멸공 발언 안 하겠다고 했다고. JTBC에 지금? 아니 아까 댓글을 봤어요 제가. 그래요? 네. 근데 아마 뭐 안에서 난리 났겠죠 사실. 아무리 오너라고 해도 2,200억이 떨어졌는데. 네. 그래서 정말 제가 한마디만 하게 진짜 그거는 신 아닙니까? 그거 확인해봐야겠네. 세상에 그런 신이 어디 있어요? 아니 세상에 새치 손가락으로 몇 마디 써가지고 2,200억을 날려먹는 이런 시 같은 CEO가 어디 있습니까? 네, 진짜. 그만한 표현이 없어서 제가 썼습니다. 진짜. 아직 검색은 안 되는데. 안 나온 것 같아. 나왔으면. 뭐 인터뷰는 안 했을 텐데 아마 내부에서 뭐 난리 났겠죠. 근데 아까 어떤 분이 그런 댓글을 올려주셔가지고, 아무튼 그건 확인을 해봐야겠네요. 네. 정말 참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다. 이거는 한국의 어떤 기업 역사의 한 부분을 차지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주주들 항의가 빗발쳤다. 그럴 만하죠. 그럼요. 입장에서는 뭐 시가총액이 지금 2,000억이 넘게 날아가는데 가만히 있을 주주가 어디 있어요? 네, 그러니까 내일은 기자회견을 열어서 대가리를 박는 아무 말하지 않고 대가리를 박는 모습을 보여야 뭐 어떻게 조금 좀 나아지지 않겠나 싶은데 이런 약간 이 SNS에 중독 증세가 있으신 분들은 아마 사과도 인스타를 통해서 하시지 않을까요? 그래요. 지금 좀 눈이 정성근 씨가 저를 디스하는 것 같아요. 저는 SNS를 하지 않으면 숨을 못 쉽니다. 그 마음을 모릅니까? 저는 전혀 모릅니다. SNS를 끌었기 때문에. 그래요? 왜 안 해요? 네? 그 좋은 걸 왜 안 합니까? 근데 저는 이렇게 뭐랄까요? 제 얘기를 쓰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요즘 고양이 사진만. 그래요. 형님 너무 힐링돼. 너 어떻게 이렇게 이쁜 고양이를 얻었어? 나 진짜 주말에 토요일에 병원 데리고 가는 날이라 병원을 데리고 갔거든. 그 담당 의사가 그러는 거야. 이렇게 양꽁이 아빠 엄마가 이렇게 잘 케어하는데 이놈들이 효도해야 되는데 그러시더라고. 근데 이미 이 녀석들은 효도를 하고 있습니다. 보면은 애교를 떠는데 고양이가. 이게 애기 때는 진짜 예뻤는데 크면 클수록 더 예뻐져. 그 집 고양이 참 특이하더라고. 그 수컷인데 애교를 부립니다. 그래요? 동기 선배 눈가가 좀 촉촉하게 그래요. 너무 이뻐. 촉촉해지고 계시는 고양이 아범. 우리 민동기 이사님. 알겠습니다. 우리 MC 채님은 머리를 박더라도 대가리를 박더라도 치약 뚜껑이 있어야만 인정한다. 그거 너무 아파요. 그래요. 정용진은 세상에 이런 미련하고 정말 등 같은 CEO는 난생 처음 봅니다. 정말 참. 한국 재벌 역사에 좀 길이 남을 일이긴 하죠. 그렇죠. 재벌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할 만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용진아, 내가 한 번만 내가 정리해서 한마디만 할게. 왜 다른 재벌들이 가만히 있니? 그거는 그런 것도 있어. 사실은 사업하는 사람들은 그 누구라도 다 고객으로 여겨야 한다. 그럼요. 왜 그 CF 모델이 되려는 연기자들이 정치적 입장을 밝히지 않습니까? 백종원 씨가 왜 그 명망을 갖고도 정치를 안 해요? 이렇게 어떤 특정한 입장을 내는 이상 절반의 국민은 적으로 둘 수밖에 없다. 이런 계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사업하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요. 물론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진리와 정의와 진실을 위해서 내 입장을 이야기하고 커밍아웃하고 그렇게 그 한편에 서는 연예인들을 정말 존경합니다. 그 연예인들은 정말 자기의 어떤 그런 모든 이익을 다 포기한 분들입니다. 정용진이가 그런 마음에서 그렇게 얘기한 것일까요? 멸공?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냥 덜 떨어졌어. 너는 뭐 아는 것도 별로 없고 공산당을 욕하기 전에 자기부터 돌아봐야지. 뭔 어떤 입장을 얘기할 때는 내가 이 이야기를 했을 때 나한테 부메랑으로 돌아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판단까지 다 가야 돼. 그럼요. 기본이죠, 자본가가. 그런 정용진 씨의 모습을 보면서 참 어디서 이렇게 자기 정치적 입장을 밝히는 걸 배웠는지 참 똥구멍으로 배웠다는 생각을 지울 길이 없습니다. 아마 뭐 자주 가는 커뮤니티에서 뭐 열광하고 그러니까 또 신났겠죠. 그렇지. 또 일베 이런 데서 또 좋아하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그겁니다. 팔로우스에 취해서 본인이 뭘 하는 사람인지 잊어먹은 것 같아. 이 밑에 있는 사람들이 다 와가지고 회장님 이러잖아. 진짜 존경해서 회장님 그런 줄 알아? 네가 진짜 멋있어서 그냥 꼬리를 흔드는 줄 알아? 아니야, 네 돈에게 머리를 조아리는 거예요. 너한테 조아리는 게 아니라. 그거 알아야지. 돈 많다고.
왜 웃어요? 요새 좀 이렇게 약간 좀 이렇게 강한 말을 하시면 꼭 한 번씩 저희를 이렇게 보시고. 아니에요. 널 본 게 아닙니다. 딱 얘기하고 슈퍼챗이 올라오나? 이렇게 멋있는 멘트를 했으면 슈퍼챗이 올라올 만도 한데 오늘은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뭐 감사합니다. 자, 착한 족발입니다. 우리 먹을 수가 없는 착한 족발. 참 그림의 족발입니다. 네. 네. 아, 저렇게 맛있어 보였나요, 원래? 참. 네, 요즘에 못 먹게 하려고 침을 뱉는다는 소문도 있어요. 윤기가 나게. 예, 아이 농담이고. 네. 예. 자, 여러분, 김용민닷컴에서 가장 많은 구매 후기가 달린 상품 중에 하나입니다. 어허. 대부분이 이제 호평과 천사일색의 구매 후기들인데 그 중에서 몇 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족발이 좋아서 배달시키면 항상 과식하게 되는데 착한 족발은 적당량을 맛있게 먹을 수가 있어서 그쵸. 좋네요. 먹고 싶은 시간에 먹을 수 있는 것도 장점 같고요. 불족발도 맛있어요. 정말 불족발 맛있어요. 보쌈까지 이번에 맛보았는데 다음엔 좀 더 많이 시켜볼게요. 아하. 네, 그렇습니다. 자, 고기가 찐입니다. 다른 구매 후기예요. 네. 고기가 찐입니다. 혹시나 싶어서 하나만 신청했는데 역시 맛나네요. 종종 이용하고 싶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뼈 없는 슬라이스로 딱 한 끼 좋은 200g 포장이라서 언제 어디서든 간편하게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동의하기 힘드네요. 딱 한 끼 좋은 200g. 네. 적습니까? 적습니다. 네. 네. 아, 근데 진짜 이 족발을 시켜 먹으면 제일 큰 배신감으로 다가오는 게. 아, 왜? 위쪽에 이제 살이 이제 푸짐하게 있는 걸 보고 샀는데 밑에 요 한 줄을 걷어내면 뼈가. 그것도 있다고요. 그렇지. 네. 하지만 착한 족발은 그냥 보이는 그대로. 그렇죠. 네, 예. 먹을 수가 있습니다. 자, 취향에 맞게 전통의 고소한 맛, 매운 양념의 불족발 맛 중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착한 족발은 맛도 있지만 가격도 착합니다. 착한 족발 한 팩 200g 5,500원입니다. 3팩 이상 패키지를 구매하시면 더욱 저렴해집니다. 게다가 배송비도 무료입니다. 아하. 원래는 배송비가 3,500원인데 2022년에도 김용민닷컴의 전 제품 배송비 무료는 계속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김용민닷컴에서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쇼핑이 후원이다. 김용민닷컴입니다. 잠시 후 안양스마트 오픈 기념 특별 세일을 시작하겠습니다. 저희의 첫 번째 프로모션 자율주행 셔틀. 이번 달 야심차게 준비한 프로모션 제품들입니다. 모두 무료로 제공해드리겠습니다. 렛츠고! 다음 소식은 뭐가 있습니까? 짧게 하나 좀 네. 준비하려고 하는데요. 아까 김용민 PD가 이명박 캠프 얘기하면서 빨리 지금 줄 서야 된다. 영등포 그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연장선상에서 지금 혹시 윤석열 캠프에 줄을 서려는 언론인이 있다면 포기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미 지금 70명이 넘게 기성 언론 출신의 선수들이 윤석열 캠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요. 70명이면 네. 그분들이 뭘 기대를 하고 캠프에 참여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나중에 윤석열 정권이 들어섰을 때 언론인 출신들이라면 뭔가 거기에 정권에 하다못해 자리라든가 이런 거를 한 자리 때문이지. 예. 민주당에 있는 언론인들은 뭐 다른 생각입니까? 물론 그렇지 않은 분도 있다고 생각을 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네. 아니 다 그런 마음으로 있는 거예요. 그거는. 근데 이미 70명이 넘게 지금 기성 언론 출신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분들 나중에 이거 교통정리하려고 그래도 어마어마한 지금 쉽지가 않을 것 같은데 이를테면 이런 분들이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박용찬 전 MBC 뉴스데스크 앵커 박근혜 정권 때 네. 그 사람은 저 총선 때부터 들어가 거기가 있어요. 예. 그리고 이모키 전 서울신문 편집국장 그 사람도 거기가 있어요? 들어가 있습니다. 정흥보 전 춘천 MBC 사장 그리고 공복특보로는 고주령 전 MBC 논설위원, 홍보특보로는 조인석 전 KBS 부사장, 그리고 임현찬 전 조선영상비전 대표이사. 조인석 전 부사장 같은 경우에는 고대영 전 KBS 사장 때 KBS 시사구형 PD들로부터 퇴진 요구를 받은 적이 있는 그런 분입니다. 꼭 그런 인간들만 모아놓고 아이고 정말 참. 그리고 부산 지역 자문위원들이 있거든요. 지역 언론들 자문위원들도 꽤 많은데 이종훈 전 부산 MBC 보도국장, 그리고 김경국 국제신문 서울본부장 등등 이런 분들이 쭉 있고 김경국 이 사람이 얼마 전에
12월 20일자에 선임 기자로 자기 이름 김영으로 칼럼을 썼는데 아디오 2021년 국민통합 대통령을 그렇습니다. 전쟁이 된 대선 끝나면 아른거리는 적폐청산, 미래 문 닫는 과거 집착, 대선까지 국민의 시간. 뭐 누구 논리인지는 뭐 뻔히 감별되네요. 맨 마지막에 방금 그 김용희 PD가 얘기한 그 칼럼의 맨 마지막 문장은 이렇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과 함께 2021년도가 저물어가고 있다. 2022년 새해에는 정부의 무능으로 국민이 희생을 강요받지 않았으면 좋겠다. 새로운 대통령은 내 편, 네 편 가르지 않고 국민 모두에게 희망을 주는 사람이면 좋겠다. 대선 때까지 길지는 않지만 국민의 시간이다. 그 전에 이렇게 쭉 전체적인 흐름의 맥락을 보면은 어떤 분을 하고 있는지 충분히 짐작을 하실 수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광주 자문위원회는 전 전남일보 기자, 대전 자문위원회는 전 조선일보 기자, 뭐 이런 부분들이 쭉 있습니다. 이 사람도 있네. 하남신 전 SBS 정치부. 맞습니다. 예. 이 양반 MBC 기자 출신으로. 그렇습니다. 예. 저하고 방송을 또 한동안 같이 했었어요. 라디오. 진짜로? SBS 라디오에 하남신의 SBS 전망대인가? 하여튼 그 프로그램. 거기도 나갔어요? 거기 나갔었지. 이명박 때. 이게 잘 안 맞을 텐데. 아니 뭐 그때는 뭐 내가 아무것도 아닐 때였는데 뭐 이름도 없고 그럴 때였는데. 네. 아무튼 그랬죠. 이런 분들이 쭉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조준희 전 YTN 사장. 네. 그 은행장 출신.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조준희 전 YTN 사장 같은 경우에는 이른바 장충기 문자 파문 때 존경하는 사장님 경하드립니다. 장충기한테? 그렇습니다. 그 조준희가?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논란이 좀 제기가 됐었고요. 그리고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누구를 소개시켜드려야 할지 모르겠는데 황상무 전 KBS 앵커. 그 사람도 언론 전략 기획단장으로 영입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황상무 전 KBS 앵커 같은 경우에는 2018년도 전국 언론노조 KBS 본부 소속 기자들에게 당시 탄핵 국면과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 등을 왜곡 보도했다면서 퇴진 요구를 받았던 그런 당사자기도 하고요. 네, 그래요. 그리고 언론자문위원회 위원장으로 황희만 전 MBC 부사장, 황희만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네. 김재철 MBC 사장 당시 박문진이 추천한 황희만 특임이사 등등등. 너무 많네. 하남신 전 SBS 정치부장, 이종옥 KBS 파리특파원, 어이구야. 뭐 원일이 SBS. 원일이 네. 지금 대변인으로 활동하고 있고요. 이거 맞네. 아니 뭐 내가 아는 사람, 모르는 사람도 태반인데 아는 사람들 보면은 갈만도 할 사람들이다. 놀라운 사람들이 없어요. 박보균 전 중앙일보 편집인, 그리고 동아일보 법조팀장 출신 이상록 대변인, 김기용 수석 대변인, KBS 기자 출신 김기용 대변인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옆에서 밀착 마크하고 있는 인물이고요. 그리고 조선일보 출신의 우승봉 공보팀장, 선대위에서 실무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대영 전 KBS 사장. 그 사람도 들어갔어요? 아니, 안 들어갔어요. 고대영 전 KBS 사장하고 김영 전 부산 MBC 사장은 캠프에는 안 들어갔는데 지난해 윤석열 그때 당시 대선 예비 후보 시절인데 윤석열 대선 예비 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한 적이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추려서 한 사람이 이 정도입니다. 무슨 얘기냐? 이외에도 엄청나게 많은 기성언론 출신들이 윤석열 캠프로 들어가 있으니까 거기 비집고 들어갈 자리가 없기 때문에 혹시 뭐 생각이 있더라도 이미 늦었다. 늦었죠.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이고 참. 아니 좋아요. 언론인들이라고 또 출신이라고 그렇게 뭐 정치적 입장이 없이 살라고 할 수는 없는 건데, 근데 이제 후배들한테 비난은 감수하셔야지. 그렇죠. 당신이 이제 언론인으로서 이렇게 걸어왔던 그 길들을 다 부정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난은 감수하셔야지. 다만 KBS 사장, MBC 사장으로 올 생각은 하지 마시고, YTN 사장으로 오실 생각 하지 마시고.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설마 그걸 기대하고 갔을까? 설마 기대하고 간 사람이 구본홍이고, 누구야, KBS 김인규. 네. 아니, 몇 년 지나면은, 선거 때 했다가 몇 년 지나면, 혹은 뭐, 어디 정당에 있다가 당적을 포기하고 한 몇 년 지나면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참, 뭐라고 할까요? 어쨌든 뭐 기자들이건 언론인들이건 뭐 직업 선택의 자유가 있다고 보긴 하는데, 근데 참, 간 분들의 면면들을 보면은 매체에 있을 때 참 내부 신망을 많이 잃었던 분들이 많이 보이네요. 그렇지. 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평가가 이 보도의 어떤 공정성이라든가 이런 걸 두고 논란이 있었던 인물들이 있죠. 이분들이 지금 윤석열 캠프로 들어가 있다. 참 언론계에서는 여러 가지 고민이 되는 그런 대목인 거죠. 네. 아니 그 김일곤 전 MBC 경남 사장, 이 사람은
이번에 들어간 건가요? 언제 들어간 거죠? 이번에 들어간 건가? 잠깐만요. 지금 우리 시청자이신 네. 강은방님이 네네네. 제보해 주셨는데 네. 김일곤 씨가 지금 선거방송심의위원회에 지금 위원이다 이런 말씀을 하셔가지고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있네요 진짜 지금 위원이야 홈페이지 가니까 있어. 아니 경남 자문위원이거든요 지금? 아니 20대 대통령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아니 위원인데 윤석열 캠프 경남 자문위원회 네. 김일곤 정경현배씨 대표가 있어요. 자문위원이 그렇게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습니까? 얼마 전에 선거보도심의위원회, 네, 선거보도심의위원회에서 심의도 했었습니다. 실제로 심의를 했었죠. 이거는 좀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국민의힘 몫으로 이제 정확한 규정을 좀 봐야 되긴 하겠지만.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캠프에서 역할을 맡는다면은 지금 선거방송심의위원을 할 수가 없지. 그렇죠. 그렇잖아요. 국민의힘이 추천한 인사인데 이 사람이 지금 정치에서 한 발 떨어진 전문가 이런 식으로 해서 추천하는 거야 괜찮은데 아예 지금 선수로 뛰고 있는 사람이 와서 심판까지 지금 맡아야 된다? 게다가 언론 보도에 대해서 심의를 한다? 말이 안 되잖아요. 개판입니다. 이 당은 그냥 개판이에요. 네, 정말 한 번 더 야당해야 되고요. 야당하면서 완전히 쇄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보수적인 정치 신념이 있어서 늘 국민의힘 찍으시는 분들께 제가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데 국민의힘을 사랑한다면 이번에 이재명을 찍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야 다음 주쯤에는 윤석열 후보한테 이재명 찍어. 일단 그 전에 네. 홍준표 유승민 전 의원한테 네. 이재명을 찍어야 됩니다. 네. 이럴 사람. 거기 굳이 얘기 안 해도 그래요. 그러니까 모르겠던데요. 다음 주쯤에 김건희한테 이재명 찍으라고 얘기를 할 생각입니다. 네네. 네. 점점 압박이 들어가나? 그렇죠. 아니 근데 국민의힘 당원들은 정말 이재명 찍어야 돼요. 안전하게. 그러면서 또 이제 이재명 정권이 들어서면은 국민의힘은 쇄신의 바람이 분다고요. 스스로 쇄신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아니,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의힘을 쇄신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만약에 윤석열이 돼봐. 타의에 의해서 쇄신이 된다고? 그러면 당신들 다 이거 돼. 국민의힘 당원 여러분. 제발. 안철수 후보한테 권하는 건 어때요? 네? 안철수 후보한테. 안철수 후보한테 뭐? 이재명 찍으라고. 이재명 찍으라고? 그래요. 아마 만약에 윤석열로 단일화가 되면은 이재명 찍을 겁니다. 윤석열이 안 돼야 하거든. 안 돼야 하거든. 단일화 얘기 나오는데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아니 이재명 캠프는 당연히 단일화 될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국민의 마음을 지금 얻기 위해 애를 써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어려워요. 영천님께서 최은순도 이재명 찍어야 산다라고. 그래요. 장모 씨. 네. 그렇죠. 아니, 새 인생을 살 수가 있죠. 예.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얘기 다 하셨나? 네. 오늘? 알겠습니다. 제 얘기 좀 하겠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이제 제가 예전에 이재명 후보 아들의 불법 도박. 네네. 이 사건 터졌을 때, 그것이 이재명 후보가 사실이다라고 얘기하고 사과한 이전과 이후를 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이전에는 제가 조선일보에서 처음 이게 의혹 제기를 했거든. 네. 원문을 봤어요. 지면까지 다 봤어. 근데 다 무슨 전원이야. 드러난 팩트가 없이 전원이야. 그래서 조선 또 까분다. 이런 식으로 이제 글을 썼어. 그리고 나서 이제 이재명 후보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사죄를 했고, 그래서, 그러면 그 말이 잘못 제가 상황 파악을 해서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비난받는 건 괜찮은데, 그러나 적어도 우리 혼동을 들이면 안 되잖아. 그래서 이제 딴 글로 바꿨어요. 삭제했다고 봐도 되겠지.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쓴 것이 이재명 후보 아들에게, 아니, 아버지 어머니가 그렇게 털리고 또 털리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걸 뻔히 봤으면서 아니 아들로서 미담을 생산하진 못할 망정 시비거리를 만들어서야 되겠느냐 이렇게 얘기했거든. 근데 이제 그 신문 기자가 김용민이 이재명을 두둔하면서 그 불법 도박은 시비거리가 안 된다 이렇게 제목을 달고 리드 멘트를 그렇게 달았다고 해요. 첫 문장을. 그 페이스북 글을 제대로 읽은 거 맞아? 아니 근데 기사를 보면은 또 내 페이스북을 통째로 그 캡처를 해서 올렸어. 그것도 웃긴 거지, 그것도. 댓글을 봤더니 하나같이 나를 비난하는 글들이야. 야, 이 좌파들 내로남불, 이중잣대. 뭔 이중잣대야? 내가 왜 욕을 먹어야 돼? 야. 기사 본문에 김용민 PD 페이스북 그걸 캡처를 했는데도? 그렇지. 그걸 안 봐? 거의 난독증 아니면 문해력 부족이거나 아니면은 진짜 악의적으로 김용민이가 그렇게 말을 안 했는데 180도 곡해를 해서 김용민이 한번 또 엿먹이려고 했던 것 같아. 어쨌든 이거는 뭐 실수를 하더라도 선의의 실수를 하더라도
이거는 용납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편집장한테 전화했어. 네. 안 받아 전화를. 어허. 그래가지고 바로 이 언중이로 모셨지. 언중이로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언중이 가서 세세히 다 따졌죠. 아니 도대체 이걸 읽으면 어떻게 이게 그렇게 해석이 될 수가 있느냐 얘기를 했고, 그리고 최소한 김용민이가 몰상식한 행위를 한 거 아니에요. 불법 도박을 두둔했다라고 기사를 썼을 거 아니야. 그러면 진짜 이 사람의 진위가 그러한지 한 번쯤은 연락해서 확인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입장도 묻고. 아무리 대충 기사를 쓰더라도 그 한 사람을 완전히 연맥이려면은 그래도 좀 확인을 하고 엿을 매겨야 될 거 아니야. 한 번도 뭐 반론 취재를 한 적이 없어요. 그래놓고 나는 뭐 댓글로 완전히 쓰레기가 돼버렸고,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문제를 삼았는데, 저쪽 그 신문사에서 뭐라고 답변이 왔냐면은, 답변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네. 답변이 왔는데 김용민 씨가 조선 또 까분다 이렇게 말한 걸로 봐서 다음 글도 당연히 그랬을 거라고 이제. 안 읽었다는 얘기는. 그게 참 민망하더라고. 아이고 이 사람들 정말 공박하구나. 뭐 설명할 논리가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나왔구나. 너무 안타깝더라고 사실 그걸 접하면서. 그래도 그건 뭐 내가 언중이에 제소를 했으니까 할 말은 해야지. 그래서 얘기를 했죠. 이런 저널리즘 취재는 안 하고 그냥 사무실에 앉아가지고 복붙해가지고 내놓는 기사가 우리나라 언론 저널리즘을 좀 먹습니다. 이거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경적으로 올려야 됩니다. 라고 얘기했고, 중재부장님 아마 판사님인 것 같은데 법조인입니다. 네. 이거는 너무 잘못한 거 아니냐라는 식으로 말씀했고, 또 다른 중재위원은 거의 뭐 소설을 썼다라는 식으로 말씀하셨나? 정확하게는 이제 중재부장이 하신 말씀은 섣부르게 기사를 쓰신 게 아닌가. 그리고 중재위원 한 분은 이 신문사가 독창적인 해석을 했다라고 이제 비아냥하시더니 논리적 비약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뭐 초장부터 이거는 논란의 여지가 없이 그냥 완벽하게 저희 쪽으로 이제 기울었고. 아니 그게 왜냐하면 김용민 PD가 쓴 글은 달리 해석의 여지가 별로 없는. 그렇죠. 그냥 그 글을 제대로 읽었으면은 그런 기사가 나올 수 없는 글이잖아요. 그래서 선입견으로 기사를 작성하고 그나마 반론 취재도 안 했어요. 그래 참 내가 안타깝게도 그래서 이제 사실은 그 포털도 다 나왔어 변호사가. 네이버하고 다음도 나와가지고 각각 1,000만 원씩 내가 얘기했는데 그냥 뭐 다 합쳐서 그 신문사만 150만 원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저널리즘 다음 달 제작비에 제가 기부를 했습니다. 예. 앞으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와 관련한 기사를 쓰실 때 특히 제 코멘트 갖고 기사를 쓰실 일이 앞으로는 없겠지. 이게 잘못 썼다가는 이게 완전히 단통당할 수 있다라는 업계 소문이 또 금방 나거든. 뭐 소문은 그만 퍼지지만 또 똑같이 할 겁니다. 아마. 또 해요? 네. 그럼 뭐 감사하지. 수익 모델. 그렇죠. 저는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어디 적당히 뭐 사과 정정 필요 없어요. 그거 안 해도 돼. 오로지 이거야. 이것만 받을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리 아시라고. 언론사는 사실 가장 뼈 아픈 게 그거 아닙니까? 그게 그럼요. 무섭죠. 언론사들이 제일 10,000원 한 장 나가는 것도 기사를 잘못 써가지고 과실로 10,000원 한 장 나가는 것도 굉장히 참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합시다. 내가 참 그 기자한테는 젊은 기자인데 마음이 좀 그렇더라고. 근데 이런 것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약이 될 겁니다. 본인한테는. 예, 본인한테는 약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특히 다 인간이 하는 일인데 상대방에게 뭔가 상처를 끼치는 일이다. 어떤 그 사회적 공신력 이런 것들을 훼손할 상황이 발생한다 그러면은 확인하고 진짜 진이가 그랬는지 확인하고 기사를 쓰세요. 게임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기사 쓰는 게 게임이 아니잖아요. 내가 기사 써가지고 저 새끼 엿내겨야지.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갖출 건 다 갖추고 써야 됩니다. 그렇죠. 예, 그런 말씀 제가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그래요. 그리고 또 사실 그 기자한테만 뭐라고 할 수 없는 것이 데스크는 뭐합니까? 그러니까. 그런 기사가 올라오면은 다 읽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데스크가 안 읽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기자는 뭐 그렇게 좀 쓸 수 있어도 데스크는 다 읽고 걸러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마 뭐 빨리 쓰라고 압박을 했거나 뭐 김용민 PD의 페이스북에 뭐가 올라왔으니까 빨리 뭐 받아 써라 뭐 이렇게 뭐 지시를 하거나 그랬겠죠. 책임이 데스크한테 더 많다고 봅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요. 고성국 TV가 20분 전에 쌍욕하는 후보, 쌍욕하는 메시지 총괄. 누구를 또 갖고 또 시비를 거시는지 모르겠지만은, 아이고, 성국이 형님 너무 안타까워. 너는 이런 분이 아니었는데, 왜 이렇게 맛이 가셨을까? 그런 지는 좀 되지 않았습니까? 그 이재명은 영혼도 팔 사람이라고 하는데, 성국이 형. 세상이 다 성국이 형 같은 줄 알아요? 아, 참, 형님. 아니, 형님, 지금 80년대만 해도 고성국 하면은 우리 민주진보라는 표현이 그때는 좀 잘 쓰이지 않았던 때지만 민주진영의 거의 뭐 브레인 같은 역할을 했었습니다. 근데 형님, 김현철 씨하고 가까이 지내더니 이상해졌어요. 그래도 이제 MB 때 좀 돌아오는 듯 했어. 그래서 내가 그때 사실은 낙곰수에도 한번 나오게 하고 그랬는데,
아니 이 양반이 박근혜 쪽에 붙더니 완전 영영 돌아올 수 없는 길을 가버리셨어요. 예. 이재명은 영혼도 판다. 아, 성국이 형님. 세상이 다 성국이 형님 같은 줄 아십니까? 그건 좀 곤란한 말씀입니다. 예. 안타깝습니다. 저 정말 안타까운 사람이에요.